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에 부스터를 달아줄 이지부스트 수학 강사 이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번 2019 수능 21번 나형 문항에서도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판별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함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fx에 대한 식 보이시나요? 학생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친구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은 2차 식이고요. 이 친구가 누구와 만났을 때 y와 만났을 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0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0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x축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x축과 누구?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그래프상과 x축 사이에 그래프 해석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 해. 근과 해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근과 해를 찾는 것, 즉 x의 값을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방법이 뭐냐?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이 근의 공식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루트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바로 discriminant라고 하는 근의 개수를 판단하고 구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라고 쓰도록 할 거고요. 이 약자가 바로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판별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짝수 공식이라면 어떻게 되겠다?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per 4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X축을 한번 세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축 세 가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이차함수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만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내용들을 각각 어떻게 써볼 거냐? 판별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라는 값이 플러스였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D가 0보다 크다 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분의 B, 즉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되었다라는 경우는 루트, 즉 근호가 사라지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 값을 상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하나의 중근만을 갖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판별식 D가 음수의 경우도 가질 수가 있겠죠. 판별식 D가 만약에 음수의 값을 갖게 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지금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은근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그래프를 외우실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X축의 위에 있는 지금 붕 떠있는 이 이차함수, 즉 X축보다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도 0보다 크네요 라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은 이 D라는 친구를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웬 갑자기 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써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요, 우리 근을 판별할 때는 뭐를 가지고 기억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핫도그근입니다. 무슨 핫도그근이냐? 선생님이 비유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D를 돈이라고 기억을 해보자라 했어요. 만약에 D가 0보다 커진다. 즉 돈이 플러스다. 우리 어때요? 이 핫도그를 서로 다른 종류, 감자 핫도그, 모짜 핫도그 두 가지를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D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친구에게 빌렸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나요?
어떤 하나의 핫도그도 먹을 수가 없겠죠. 즉, 여러분들은 근을 가질 수 없다. 즉, 핫도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D가 0이다. 이 친구는 핫도그를 2개를 먹어요. 하나잖아요. 하지만 종류가 같은 핫도그를 2번 먹습니다. 같은 종류의 2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이 2가지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구별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서로 다른 2종류의 실근, 이 친구는 하나의 종류의 실근을 가지지만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2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이 말이 보이시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왼쪽의 경우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서로 같은 2실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 같은 경우, 즉 2개의 교점을 가질 때와 하나의 교점을 가질 때, 즉 이 경우를 통틀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우리 영어에서도 바꿔 말하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paraphrasing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시험에서 중근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데 여기다 선생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이 개념은 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게 중근이구나 라고 하는 서로 동의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중복된 한마디로 같은 근이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근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의 그래프의 형태가 항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바로 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바로 접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항상 그래프가 접할 때는 x의 제곱, x-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제곱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완전 제곱식 이거는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닌 같은 실근을 가지는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동일한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누가 되시는 경우입니까? 0이 되는 경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던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 표현을 모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 그래프여야 됐건 식이 됐건 무조건 판별식 D는 0으로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중근은 D는 0 그렇게 외우실 수도 있지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본 내용들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에 차일주 격수학 혹은 격수학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더 꼼꼼한 개념 강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쉬운 내용은 거기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개판 5분 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는 안녕!